자, 오늘 이제 1월 4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제 3월에 또 열리는 이제 WBC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3시 한 47분쯤 됐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WBC 대표팀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후 4시에 공개 예정이고요. 이제 WBC에 출전할 예비 명단 35인 아니면 30인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선수 역시 SBS 뉴스를 통해서 앞서 이제 출전을 이제 밝힌 한국계 메이저리거죠.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제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한국계 혈통을 대표해서 뛰는 건 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WBC에 참가하게 된 계기, 이제 팀 동료죠. 이 골드슈미트와 아레나도 선수가 멋진 경험이라면서 기회가 된다면 꼭 출전하라고 말해줬던 게 큰 동기부여로 또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유격수와 이루수를 모두 준비할 것이고요. 김하성 선수와 키스톤 콤비를 이루게 돼서 기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WBC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 아닌 그리고 혈통을 통해서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한번 또 이제 이 선택과 관련된 이 국적 선택과 관련된 이 조항이 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과거에는 이 조부모의 나라까지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부모가 해당 국가 출생이거나 시민인 경우에만 또 이제 그 나라 이 국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살짝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토미 에드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한국인이시죠. 그리고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들네임이 한국 이름인 현수입니다. 그래서 토미, 현수, 에드먼이죠.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또 가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이 공수주를 겸비한 스위치 히터라는 점, 그리고 2019년에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2021년부터는 세인트루이스의 주전 선수로 또 자리매김을 한 선수라고 일단은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4시즌 동안 활약하면서 40홈런에 79도루, 타율도 2할 6푼 9리에 OPS 0.732. 사실 타격 성적만 보면은 통산 성적 자체는 평범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 선수가 2021년 이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루수에서 골드글러브를 또 수상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하게 수비 능력에 있어서는 리그 최정상급의 평가를 받아왔고 또 이 선수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수 수비도 잘하고 근데 유격수 수비도 잘하는데 3루도 나갈 수 있고 외야 코너 외야도 출전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팀 입장에서는 다양한 쓰임새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정말 보물 같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올 시즌에는 대부분 이제 1번 타자로 출전하면서 153경기에서 13홈런에 32도루, 타율은 2할 6푼 5리였지만 OPS도 0.7을 넘었고요.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투고 타자였기 때문에 108을 넣으면서 어쨌든 타격에서도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에 김하성 선수의 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 WAR이 5.1 아니었습니까? 근데 에드먼 선수의 WAR이 무려 6.4승입니다. 그렇죠. 와, 저희가 김하성 선수 올 시즌 정말 잘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도 더 나은 활약을 펼친 선수가 또 에드먼이라는 거. 그리고 이 선수는 이 수비 지표에 있어서도 김하성 선수를 앞서는 부분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제공하는 지표죠. OAA로 봤을 때 올 시즌 플러스 19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1위가 이 조나단 스쿱 선수의 27, 2위가 이제 유격수 부분 골드글러브를 수상한 이제 댄스비 스완슨 선수가 21인데 이 에드먼 선수가 19를 차지했다라는 거는 정말 뚜렷하게 스탯에 있어서도 수비에서의 돋보이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토미 현수, 에드먼 같은 경우에는 이루수와 유격수를 오가면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올 시즌에 신설된 골드글러브 유틸리티 부분의 유력한 수상자로 여겨졌었는데 사실 수상 자체는 하지를 못했죠. 그렇죠. 브랜든 도노반 선수가 또 수상을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약간의 조금 논란은 있었던 게 이 SDI, 이 골드글러브를 줄 때 따로 이제 이 추산을 해내는 수비 지표 아니겠습니까? SDI에서도 이 도노반 선수가 4.9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에드먼 선수 같은 경우는 7.1이 나왔으니까 이 수비 지표에 있어서는 에드먼이 조금은 나았다. 이 표심에 있어서 조금 이제 덜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토미 현수, 에드먼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동안 봤을 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2할 후반대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두 자릿수의 홈런,
그리고 30개가 넘는 도루를 할 수 있는 리드오프감이다. 1번 타자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리그 최상위권의 수비력을 지닌 유틸리티 선수이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김하성 선수가 차지하고 있는 이제 존재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에드먼 선수의 합류는 김하성 선수와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이라고까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에드먼의 합류로 이 WBC 다른 나라 대표팀과 비교해 보더라도 최고의 수비력을 가진 키스톤 콤비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WBC 대표팀 전력만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투수력이 아쉽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하성 선수와 토미 에드먼, 이런 수비 잘하는 선수들의 합류는 결국에는 투수들에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유틸리티 플레이어인 김혜성 선수까지도 또 합류가 거의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내야의 이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내야가 풍족한 상황이다라고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1루수로서 최지만 선수의 합류 여부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이제 최지만 선수와의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최지만 선수에게 이 합류가 필요하다, 최지만 선수 합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이미 타진한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최지만 선수 역시 WBC 대표팀 합류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찌감치 또 출국을 해서 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몸을 만들 예정이고, 이 첫 국가대표의 부름에 굉장히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트레이드로 피츠버그에 합류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소속팀 선수가 WBC에 나가는 거 사실은 뭐 허락은 해준다고는 하지만 탐탁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피츠버그가 허락해줄지 여부라는 이 마지막 난관이 남아있긴 하지만 별 무리 없이 WBC는 메이저리그 팀들도 승선을 허락하는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일본계인 이 라스누파 선수도 일본 대표팀 출전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 대표팀도 메이저리거 외야진을 구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스즈키 세이야 선수가 좌익수 가고, 묘시다 선수가 뭐 우익수 가고, 이 중견수로 이제 라스누파 선수가 출전하는, 야 진짜 여기도 정말 전력이 강해졌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신인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108경기에서 14홈런에 40타점. 사실 이 경기 수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타율은 2할 2푼 8리에 OPS는 0.8 가까이 0.778을 기록을 했거든요. 장타력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세인트루이스의 외야수라고 할 수 이 있겠습니다. 선수는 선구안도 좋고 이제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에서 충분히 제 몫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제 화제를 모았었던 이제 스티븐 콴 선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클리블랜드의 또 신인왕 후보였던 이 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일본인이지만 이 어머니가 일본 국적도 없고 일본에서 태어나시지도 않아가지고 이제 참가는 또 불발이 됐다. 이 여권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승선을 원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게 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토미 현수 에드먼이 WBC 대표팀 합류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06년 대회부터 꾸준히 출전을 했었지만 사실 이 정도 이름값을 가진 한국 이 시민권이 없는 선수의 합류는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계죠, 그죠? 그렇죠. 한국계 선수의 참여가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실은 WBC의 흥행이라던가 아니면 대표팀 로스터의 앞으로의 개선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봤을 때는 아 이렇게 한국계 선수들이 합류하는 게 과연 맞느냐, 그냥 있는 선수들로 꾸리는 게 뭐 올바른 방향이 아니야, 뭐 국가대표,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또 이 의미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국계 선수들이 대표팀에 와서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아 우리도 한국인 선수구나, 한국계구나 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WBC에 참가하는 이 KBO 리그 선수들한테도 좋은 자극제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이저리그급 선수들이 우리나라 대표팀 승선 합류를 원하고 있고, 그 선수들과 함께 이제 KBO 리그 출신 선수들도 경쟁을 펼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전력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교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과정을 통해서 한국 대표팀이 더 나아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3월부터 열립니다. WBC. 이 3월에 나오는 이 결과, 정말 좋은 결과를 또 기대해 보겠고요. 이게 만약 WBC의 성공 그리고 흥행, 국제대회에서의 흥행이 항상 야구로의 인기,
이 야구 인기로의 흥행으로도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WBC 대표팀의 또 선전을 저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또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이제 모두 코리안 리그 릴레이 인터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코리안 리그 인터뷰에도 또 다시 한번 시청을 또 부탁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